얼마 전에 LDL 높게 나왔는데 HDL 중성지방 오히려 수치 좋았어요. 인터넷에서 기능의학 선생님한테 여쭤보니 LDL 그래 적정 범위로 줄이려면 지방이랑 탄수 동시에 먹지 말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지방 많이 먹은 날은 탄수 먹지 말고. 음, 이거 제가 예전에 엄청나게 고탕고지하고 있을 때 피검사 해가지고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올해 3월 12일에 검사했던 건데 이때 제가 그냥 미친 듯이 고탕고지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지는 상견량지 다짐육을 먹고 있었고요. 그거면은 말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하루에 1kg에서 1kg 좀 넘게 그냥 그 정도 먹고 있었어요, 매일. 그러면 지방이 그게 65cl이니까 350g, 300g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방으로만 2700칼로리, 2000칼로리 중반 이상을 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름만 먹기가 좀 부담이 되니까 그 기름에다가 밥을 볶아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밥도 엄청 많이 먹고 감도 먹었어요. 이때도 제가 지금 단감 흥과 먹는 것처럼 봄에도 단감 흥과가 굉장히 싸게 나와가지고 11kg에 14,000원? 뭐 이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단감도 먹고 기름에다가 밥 볶아 먹고 그냥 고탕고지 엄청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피검사 했던 건데, 아, 여기 있다. 콜레스테롤 별로 안 높아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중성지방 HDL, LDL. 제 생각에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는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같이 먹어서가 아니고, 아마도 전래식이든 카니보어든 식단 초기에 LDL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건,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제 순전한 뇌피셜이에요. 아무런 그럴듯한 기반이 없고, 제가 그동안 느꼈던, 제가 그리고 식단 나름대로 하면서 봤던 사람들의 결과랑 이런 것들로 그냥 추측하는 뇌피셜인데, 우리가 씨앗기름을 퍼먹으면 LDL이 감소하잖아요. 씨앗기름을 먹었을 때 LDL이 감소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잘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 그 기전도 거의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기름을 먹으면은 LDL이 감소하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에 좋은 거라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동시에 씨앗기름 계속 먹는다고 해서 LDL이 계속해서 감소해가지고 씨앗기름 먹기만 하면은 LDL이 절대로 안 올라가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는 그게 이제 벽을 마주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이 기전 자체가, 씨앗기름이 LDL을 낮추는 기전 자체가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산들의 비중이, 원래라면은 이 리놀레산 비중 혹은 다불포화 지방산을 통째로 쳤을 때 4%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 상태에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양의 많은 리놀레산을 퍼먹다 보니까 이 리놀레산 단독으로 차지하게 되는 비중이 10%를 넘고 20%를 넘고, 막 미국인들은 30%막 이렇게까지도 올라가니까 다불포화 지방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용유를 우리가 냉장고에 넣어도 굳지가 않는 건데요. 그 불안정한 다불포화 지방으로 인해서 세포막의 인테그리티, 뭐 형상이, 원래는 이렇게 예를 들어 딱 동그랗게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흐물흐물한 친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제 모습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니까,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들이 여기 들어가요. LDL들이 이 무너진 세포막의 그 인테그리티를 지켜주기, 인테그리티가 우리말로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이 사이사이로 LDL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속에 돌아다니고 있던 LDL들이 세포막 재건하는데 다 쓰여가지고 LDL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감소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아무리 씨앗기름을 먹는다고 해도 씨앗기름만 먹는 건 아니니까 씨앗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한대로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 그 순간 이 씨앗기름이 우리 세포막에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는 그 순간에 LDL이 여기를 다 채웠으면은 언젠가는 다시 LDL이 높아지기 마련이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상태가 하나 있는데, 근데 반대로 우리가 더 이상 씨앗기름을 퍼먹는 걸 중단을 하고 자연적인 식습관으로 돌아와서 과도한 양의 리놀레산을 더 이상 먹지 않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그러면은 이 비정상적이었던 세포막의 상태를 정상적인 포화지방과 단불포화지방산들의 비중으로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리놀레산들이 반감이 되어가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어쨌든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리놀레산만 반감되는 게 아니고, 리놀레산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올레산과 뭐 스테아르산이나 아니면 팔미트산 같은 어떤 포화지방산들이 여기를 채우게 되면은, 그만큼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혹은 이걸 지탱하고 있었던 LDL 콜레스테롤들이 실직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 전에 이거 막 무너지는 거 지탱한다고 거기 붙들려 있었는데 더 이상 세포만 다시 튼튼해졌으니까 정상적으로 걔네들이 할 일 없어서 나가고, 마치 우리가 LDL 아니 씨앗기름을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는 것처럼 다시 이 세포막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할 일 없어진 씨앗기름들이 혈류로 튀어나와가지고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게 식단을 어느 정도 오래 해가지고 이 세포막의 구성이 정상적으로 좀 바뀔 때까지는 LDL이 좀 높게 나오다가 정상화가 되고 리놀레산의 수치가 어느 정도 충분히 떨어지고 좀 정상화가 되고 그럼으로써 실직한 LDL들이 튀어나오기를 적당히 중단한 시점이 되면은 우리 피에 흐르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의 양도 그에 따라 같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정상 범위를 찾아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뇌피셜이에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아무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모르는 거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제 제 가설이 맞다면 식단했다고 초반에 막 콜레스테롤 높아져가지고 걱정을 하는 게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지 고탄고지를 했던 부족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고대로 올라가서 뭐 10만 년 전, 20만 년 전 조상들로 가면은 큰 동물들을 사냥해가지고 엄청나게 풍부한 양의 지방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다른 식품들을 먹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육식에 많은 양을 의존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가까운 1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고립되어 있었던 부족들 프라이스 박사가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큰 동물들이 다 멸종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들끼리 자급자족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지방을 탄수화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을 안 먹냐? 당연히 그건 아니니까 다 거의 대부분이 고탄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누이트들이나 아니면은 캐나다 내륙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식물 풀떼기 자체가 없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거의 카니버에 가깝게 식사를 하고 있긴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고탄고지 했어요. 하다못해 마사이 워리어들처럼 마사이 전사들처럼 카니버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다 고탄고지거든요. 우유는 아시다시피 유당과 유지방의 함량이 거의 비슷해요. 혹은 유당이 더 많죠, 조금씩. 그리고 하루에 뭐 4리터에서 8리터씩 우리가 우유를 들이키면은 그냥 당도 많이 먹고 지방도 많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카니버를 했음에도 고탄고지를 했던 거고 뭐 레첸타르에 살던 사람들은 호밀빵 두께랑 버터 두께가 같았다고 하니까 호밀빵은 굉장히 이게 글루텐 조직이 일반 밀이랑 달라가지고 안에 기공이 없단 말이에요. 호밀빵 100%인 거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빵이 엄청나게 묵직해요. 굉장히 밀도가 높고요. 그거 슬라이스한 거에다가 같은 두께의 버터를 얹어가지고 먹었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당연히 고탄고지고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식사 다 치즈로 하니까 치즈도 또 지방 많고 뭐 호밀빵 먹고 이러면 그 사람들 고탄고지고 어디 헤브리디스 제도 외곽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주식이 귀리였고 그 섬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이 귀리밖에 없었으니까요. 다른 풀떼기들 다 안 자라는데 나무도 없고 이게 그 귀리랑 해산물 지방은 사실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대구 대가리랑 대구 간 다져가지고 막 먹고 이랬는데 사실 대구 간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고지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이 사람들은 고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고탄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섞어 먹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마사이도 이제 고탄 고지 했지만 마사이들 콜레스테롤 검사해보면 콜레스테롤 높게 안 나오거든요. 전통 집단 사람들 콜레스테롤 검사해보면 콜레스테롤 높게 안 나와요.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도. 에스키모들도 마찬가지고 뭐 물론 이제 그분은 섞어 먹지 말라는 얘기였지만요. 근데 섞어 먹는 사람들은 다 높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뭐 무슨 탄수랑 지방을 섞어 먹어가지고 몸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든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화적으로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으로서. 물론 이 결과표만 가지고서는 그냥 n equals 1이잖아요. 뭐 제 결과일 뿐이니까. 근데 저도 원래 그 전에 피 검사했었을 때는 막 LDL 엄청 높게 나왔었어요. 식단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근데 예,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는 이렇게 LDL 떨어지는 거 보면은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제 뇌피셜입니다.